길과 길이 만나는 곳에 자리한 고장 안성. 안성은 예로부터 삼남대로와 영남대로가 지나는 내륙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청주와 충주에서 이어진 두 길이 만나 서울로 통하는 길목이기도 했죠. 안성시 죽산면의 옛 지명 죽주는 외세 침략이 잦은 격전지였습니다. 예로부터 험한 산세로 이름난 비봉산. 비봉산 능선 따라 길게 쌓아놓은 죽주산성은 고려시대 몽골군과 대격전을 벌여 나라를 지켜낸 역사적인 승전의 현장입니다. 비봉산 정상에 마치 왕관을 씌워놓은 듯 쌓은 내성은 길이가 270m에 이릅니다. 중성은 길이만 1.7km에 이릅니다. 외성은 고려시대 쌓은 성곽으로 비봉산 골짜기까지 포함해 총 길이 1.5km에 이르는 산성입니다. 이렇듯 죽주산성은 비봉산 줄기를 세 겹으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죽주산성은 1236년 고려를 침략한 몽골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현장입니다. 산성에는 몽골군에 맞서 뛰어난 전술로 싸워 이긴 송문주 장군을 기리는 곳이 있습니다. 송문주 장군은 몽골군의 특유의 전술과 공격법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대적할 만한 전술을 펼쳐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고려사에서는 1236년 9월 8일부터의 전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몽골군이 화포로 죽주산성을 공격하자 고려 군사들도 성 안에서도 화포로 마주 공격해 감이 오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또 몽골군이 성 안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며 공격 준비를 하는 사이 모든 군사들이 일시에 성문을 열고 돌격해 수많은 몽골군을 물리쳤습니다. 고려 도성을 향해 진격하던 몽골을 막아선 채 천지를 진동시킬 만한 치열한 전투를 벌였을 역사 현장. 그러나 오늘날엔 무성하게 웃자란 잡초만이 가득하고 산성 곳곳에 남아있는 당시의 흔적만이 지난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 죽주산성 속에 고려시대 나라를 지켜낸 선조들의 기백이 어려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자리한 남한산성은 예로부터 안성의 죽주산성과 더불어 한양 도성 방위를 책임지던 대표적인 성곽입니다. 청량산 능선을 따라 이어진 남한산성은 산의 지형과 능선의 흐름에 맞춰 쌓아 올린 성곽입니다.
예로부터 높은 산, 험준한 능선을 지키고 있어 쉽게 함락시킬 수 없는 철옹성이라 불렸습니다. 조선시대 지리서인 이 동국여지지에는 이곳 남한산성을 천작지성, 하늘이 지은 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이 생생한 이 기록을 남겼던 반개 유형원도 이곳 남한산성을 이 하늘이 내인 천의 요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험준한 이 청량산 줄기에 자리 잡은 남한산성은 이 성벽 밖으로는 아주 깎아지른 절벽이지만 성벽 안으로는 이 풍부한 물과 또 넓은 평지를 품고 있는 이 천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남한산성은 청량산 자락 봉우리와 봉우리를 연결해 성을 쌓았고 전체 둘레는 약 12km에 달합니다. 남한산성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청량산 지형에 맞추어 쌓았습니다. 계곡으로 이어지는 동쪽엔 산성을 더 높이 쌓았고 험준한 능선을 만나면 성벽을 쌓는 대신 험한 지형 자체를 자연 성벽으로 삼았습니다. 남한산성의 가장 큰 강점은 성곽 외부는 급경사이나 반대로 내부엔 넓은 구릉지대가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예로부터 남한산성 안에 마을이 있었고 또 백성들이 농사지으며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산성 안에 물이 풍부해 계곡과 샘이 흐르고 우물이 80여 개에 이르렀습니다. 긴 전쟁 중에도 수많은 병사들이 머물며 충분히 항전할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였던 겁니다. 남한산성에는 조선시대 규모가 가장 컸던 군영악대가 있었습니다. 남한산성 군영악단은 전쟁 중 군사들의 전투력을 높이거나 군 행사에서 연주를 담당했죠. 오늘날엔 현대인들에게 남한산성의 역사 의미를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201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남한산성은 오늘날 국내외 많은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입니다. 애기들 데리고도 많이 왔었거든요. 어릴 때. 그럼 애기들이 이제 질문해요. 여기서 뭐 했던 곳이냐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하면 물어보면은 예전에 선조들이 여기서 활 쏘고 싸움하고 이렇게 성을 쌓던 거다 이러고 얘기를 해줬었죠. 백제 그 한성 시기에 초기 도읍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런 역사에 따른 연주봉 있는데 거기는 꼭 가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거기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제일 아름답거든요. 서울 시내 풍경도 보이지만은 성곽이 지나가는 모습들을 거의 다 볼 수가 있어요. 한반도의 허리, 경기도에 자리한 천의 요새. 이곳에 처음으로 누가 산성을 쌓기 시작한 것일까요? 삼국사기에는 672년 통일신라시대 문무왕 때 한산주에 주장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4,360보이다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시대별로면 통일신라 시대면 670년. 672년도에 주장성을 쌓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거를 방사선 연대 측정을 해봤더니 그 비슷한 시기로 역시 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 1300년? 예,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1400년. 예, 그 정도. 실제로 남한산성 안에서 통일 신라시대 건물터가 발견돼 672년 신라가 쌓은 주장성이 남한산성의 원형이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통일 신라시대 기와가 많이 발견됐는데 그 크기가 매우 큽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조선시대 기와가 한 4km 정도 합니다. 근데 그때 출토된 신라시대 기와는 대략 18km에서 20km 정도 가량되는 초대형 기와들이 대량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덮고 있는 기와도 이렇게 크고 강한 기와를 함으로써 적의 공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키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672년 통일 신라로부터 1000년의 세월이 흐른 뒤 1624년 조선 인조는 2년에 걸쳐 남한산성을 대대적으로 보수합니다. 도성 외곽을 방위할 중요한 군사기지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곽의 교과서라 불리는 남한산성 곳곳엔 조선의 기술과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남한산성의 원성은 통일신라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곽의 돌이 함께 담겨 있는 역사의 축소판입니다. 결국은 이 안에는 통일신라 시대 그 성을 쌓던 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구분이 돼요? 그 조선시대 성돌은 네. 이렇게 좀 각이 져 있고 면이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잘 다듬었다는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여기 돼 있고 예. 신라시대 성돌은 예. 면이 옥수수 알갱이 모양으로 이렇게 곡이 져 있습니다. 그리고 돌 자체가 네. 석실이 화강석을 사용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오히려 화강석을 사용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그 신라시대 사람들은 속전물이나 이런 것들을 화강석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화강암 자체가 혹시 그 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다듬기가 힘듭니다. 네. 그럼에도 한번 이렇게 다듬어 놓으면은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죠. 네. 원성은 장방형으로 잘 다듬은 성돌로 쌓았습니다. 이때 밑에는 큰 돌을 놓고 위로 갈수록 작은 돌을 써 안정적으로 한자의 품자 형태로 쌓았습니다. 남한산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옹성입니다. 옹성은 원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 원성 밖으로 길게 돌출시켜 쌓은 성곽을 말합니다. 남한산성에는 원성에서 뻗어나온 곳에 모두 5곳에 옹성을 구축해 놓고 전투 시 공격력을 높였습니다. 옹성에 오르면 전투 상황을 보다 다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옹성에는 화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포기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쟁 중 성벽에 오르는 적을 입체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던 군사시설이 바로 치입니다. 이 자체를 이제 치라고 합니다. 치. 예, 그 꽁치자를 쓰는데 이제 꽁처럼 이렇게 성에 이렇게 딱 숨을 때 붙어 있다라는 아마 유래에서 그 나온 말이고요. 치의 용도는
적들이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와서 이 성벽을 타고 오를 때에 네. 옆에서 이제 그 공격이 가능하도록 아하. 설치를 한 거죠. 네네네.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예. 여기를 타고 오른다 그러면 이쪽 옆에서 공격을 한다. 그렇죠. 일로 올라오면 여기서 공격을 공격을 하고. 하고, 이 성벽 쌓아놓은 모양이 이쪽은 굉장히 매끈하고 아주 규칙적인 것 같은데 여기는 막 돌 크기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네요. 이 원성은 좀 자그마한 돌로 네. 그 당시 이제 총에 대한 대비만 생각을 하고 쌓았는데 막상 병자호란이 일어나니까 대포에 대한 대비가 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 모양도 크고 굉장히 육중한 그렇게 여기는 돼 있고요. 남한산성에는 적의 눈을 피해 설치한 작은 암문들이 있습니다. 암문은 전쟁 중 비밀리에 산성 안으로 무기나 식량을 들여오거나 적에게 포위당했을 때 외부로부터 지원병이 들어와 역습을 시도할 수 있던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남한산성에는 모두 16개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의 암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청량산 정상에는 산성과 주변 일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어장대가 있습니다. 전쟁 당시 가장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던 남한산성의 총사령부였습니다. 전쟁 중 지휘관이 올라 결의에 찬 음성으로 전 병사를 지휘하던 곳. 당시 지휘관들이 이곳 수어장대에 굳게 선 채 직면했던 상황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 나라의 안위를 어깨에 짊어진 채 어떤 결정들을 내렸어야 했을까요? 그 순간 그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636년 12월 9일 병자호란이 발발하자 청나라 대군은 하루아침에 한양을 점령했고 인조는 왕실 가족과 신하, 군사와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난옵니다. 조선시대 하급관리 남급은 당시의 일을 병자일록에 남겼습니다. 1636년 12월 11일 병자호란이 일어난 뒤 남한산성으로 피난와 경험한 일을 기록했는데 주로 가까이에서 목격한 인조임금과 추위로 고통받던 군사들에 대한 것입니다. 1636년 12월 13일 아침 누르하치가 10일 압록강을 건너 안주 다다랐다는 사실을 듣고 남한산성 남문을 지키는 일을 맡았다. 12월 24일 짙은 안개에 비까지 와서 사방이 캄캄하여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주상께서도 맨 땅에 앉아서 비를 맞으며 자신을 책망하고 하늘에 빌었고 이어 깔고 앉았던 방석을 죄다 군사들에게 주었으며 또 백관이 말 안장과 말 다래 등을 거두어줬다. 12월 30일 대전의 침구가 모두 남한산성으로 피난 오는 길에 약탈되어 의창군이 사냥가족 이부자리를 들였었다. 그러나 전에 비가 오고 눈이 와 몹시 추운 날에 이부자리 거죽을 찢어서 성첩을 지키는 장수와 군사들에게 하사하여 밤에 옷을 벗지 않고 주무셨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은 뒤 조선은 호국 자주국방을 화두로 삼았습니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존의 성곽을 다시 정비하고 새로운 성곽을 쌓으며 국가방위의 기반을 튼실하게 다져나갔습니다. 병자호란 뒤 조선의 무기가 바뀌자 남한산성도 효과적으로 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여장 하나에는 3개의 구멍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양쪽 끝에는 이제 멀리 쏘는 원총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가운데는
가까이 이렇게 쏠 수 있는 근총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구멍을 1타 3구라고 하고 그 여장과 여장 사이에 구멍인데 이걸 타구라고 합니다. 이 타구의 모습은 이 삼각형 모양이 서로 만나면서 방향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쏠 수 있도록 고안돼 있습니다. 이러한 여장이 남한산성에서는 기록상으로는 한 1947개 정도 보이고요. 현재는 이 시대에 따라서 여장이 좀 변하기 때문에 한 2000여 개 정도 여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굳건한 여장을 쌓기 위해 건축 실명제까지 적용했습니다. 실명제처럼 그 묵서나 기록이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5패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업했다는 남아 있고 그 공사 관계된 사람 명단들이 이렇게 쭉 있음으로써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어떤 이 성곽에 대한 축성의 역사와 그다음에 무기의 발달이라든지 이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남한성 여장의 특징입니다. 1686년부터 숙종은 청량산의 남한산성의 외성들을 축조했습니다. 1753년 영조는 남한산성 사각지대에 새로운 방어시설들을 구축했고 그 뒤를 이은 정조는 남한산성 시설을 재정비하며 수도 방어 기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조선은 수백 년에 걸쳐 그 어떤 외침에도 무너지지 않을 강하고 굳건한 성곽을 쌓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역사 속에서 줄곧 도성 방위를 책임져 왔던 경기도의 성곽. 그것은 문화유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의 성곽은 단순히 영토를 지킨다는 것 외에 우리 민족과 그 고유한 문화를 지켜온 소중한 울타리였습니다. 산지국가답게 하늘이 내려준 이 천의 성곽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 온전히 삶을 지켜온 건 바로 백성들이었습니다. 성벽 켜켜이 이 성돌 하나하나마다 우리 선조들이 온 힘을 다해 지켜온 그 역사와 또 호국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